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첫 번째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유명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연말 1만 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네크 임원은 시장 변동성 확대되고 있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다양한 지금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이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국 암호화폐 전문 투자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 운영자 마이클 로버그라츠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이틀 안에 7,500달러를 회복하거나 6,000에서 7,400달러 박스권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윌리 우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11월 말까지 8,300달러 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12월 연간 신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2020년은 비트코인 시세에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으로는 저점 매수 기회를 위해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 하락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신저점을 테스트할 수도 있다고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비트코인 시세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시세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나오기를 또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도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죠. 자, 그리고 유명 비트코인 마켓 분석가인 플랜비 또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의 스톡 투 플로우 비율은 좀처럼 막기 힘든 매수 기회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2019년이 끝나기 전 1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통해서 계속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치를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2019년에 1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하는 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거긴 해요. 이 트렌드를 봤을 때. 근데 물론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12월 한 달 안에 또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S2F 이 스톡 투 플로우 비율은 수년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상당히 정확하게 추적을 해온 이제 주요 지수 중에 하나로 지금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귀금속 가격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인기 있는 지표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이용 가능하거나 보유한 자산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서 자산의 희소성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내재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은 금 등에 적합한 분석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이런 금속 같은 것에 많이 적용을 했던 모델인데 이제 비트코인도 그와 비슷하게 지금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계속 우상향하는 이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도 그 패턴이 굉장히 잘 들어맞아서 많이들 또 신뢰를 갖고 이 지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알케미스트 트레이딩 알케미스트의 이제 전망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인 전망이에요. 우선은 7,448달러 선 여기가 이제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상단의 트렌드 라인이 이제 두 가지가 겹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448달러 선을 저항선으로 맞게 되면 추가적으로 6,789달러 선까지 하락하고 그 이하로 더 떨어지게 된다면 6,137달러 선이 그 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력한 지지 레벨이 이제 6,137달러 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전망이죠. 그리고 이 하단의 트렌드 라인도 여기하고 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그 단기적인 또 모이쉐브 유리의 전망인데요. 지금 이 가격대가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820달러와 이 7,000달러 선, 이 선이 이제 바이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를 받고 첫 번째 타깃인 7,4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한다라는 건데 굉장히 단기적인 그 패턴이고요. 이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거라 너무 이제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튀는 요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죠. 지금 7,400달러 선. 그래서 이 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더 지금 이제 중요해 보이고요. 7,400달러를 뚫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맞고 다시 그냥 내려가느냐, 여기 기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저항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단기적인 가격 흐름들 7,121달러 선에 머물러 있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7,400달러 선 저항 맞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가격대 그 RSI를 봤을 때 이 4시간 봉으로 거의 이제 중간쯤 한 45 정도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와서 다시 한번 그 과매도 국면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갈림길이 나올 것 같은데 요즘 비트코인의 트렌드가 조금 그래요.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항상 보입니다. 이 떨어질 때도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면서 사람의 그 마음을 굉장히 졸이게 만드는 그런 형태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 반등도 반등 같지 않은 굉장히 자잘한 반등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예전처럼 막 팍팍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잘 안 나오고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살짝살짝 톡톡 튀어주는 요런 흐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흐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단기적으로 흐르는 요런 흐름들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더 심적으로는 좀 더 편안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조슈레이거의 이제 그 트렌드 라인인데요. 조슈레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으로 이 바라본 그 트렌드 라인을 하나를 쭉 그어놨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 2015년부터 지금 2019년도까지 이어지는 이 트렌드 라인을 쭉 그어봤는데 결국엔 이 라인에 지금 근처에 왔다는 거죠. 조슈레이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5년 말에도 여기를 한번 찍었었고 여기에서도 이제 살짝 연결이 되는 부분, 정확하게 찍지는 않았지만 그쪽까지 거의 가까워 왔었고, 그리고 2018년도 말 최저점에 있을 때의 그 라인하고도 연결되는, 거의 여기가 그래서 이제 하락 트렌드 라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상승장에서 그 불장에서의 이 트렌드 라인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라인에 딱 맞닿아 있는, 이 저점이 맞닿았다라고 조슈레이거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참 재미있는 그 비교 분석인데요. 이거는 그 크립토울프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크립토울프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주가와 그리고 통화들을 가격 흐름들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과.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나스닥에 관련된 그 지표인데 여기가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 흐름을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겁니다. 재미나게도 차트의 흐름들이 이제 비슷한 패턴들이 많이 보여져요. 첫 번째 급등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하락세들이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오죠. 그리고 살짝 이제 또 반등을 해요. 그래서 올라오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닷컴 버블이 이제 꺼지는 그 시기 2000년도 후반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끔찍한 일들이었죠. 그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는. 그래서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다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고 전체적인 주식시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하락을 한 다음에 반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반등하는 흐름에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스닥에서도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세 반등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세를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 회복세가 되게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과 비교하면 이제 비트코인도 여기서 쭉 급격하게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비율로 봤을 때에는 이 88%에 해당하는 이 구간까지 급격하게 내려갔어요. 나스닥도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생각보다.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이게 다른 겁니다. 비트코인하고는. 그래서 이거는 원 먼스, 그러니까 한 달치를 본 거고요. 이거는 3일치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죠. 자, 그래서 만약 88%까지 가면 뭐 거의 3,755달러 선인데 이렇게 가면 정말 끔찍하죠. 근데 뭐 이걸 이제 그 매수 기회로 잡는 분들이야 당연히 이제 좋을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거예요. 만약 이렇게 간다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반등세가 나오는 흐름들. 닷컴 버블 때와 그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들을 보고 있고요. 이게 재미나게 그냥 보라고 하고 있어요. 크립토월프도 이걸 전망이라고 보지 말고 그냥 재미로 봐주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제 굉장히 비슷해요. 이거 터키의 리라화인데요. 달러화의 지금 그 가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죠. 굉장히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 패턴도 지금 비트코인도 이렇게 삼각으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는데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죠.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요. 여기는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리라화에서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하는데 여기에서 하락하는 흐름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들. 그리고 비트코인도 만약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이 박스권 7,000달러 선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들이 이것과 이제 비슷하게 간다면 그걸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패턴은 지금 아마존 그 기업 주가와의 연계성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제 닷컴 버블 있을 때 쭉 올랐다가 그때도 똑같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했다가 떨어지는데 완만하게 떨어지죠. 여기는 굉장히 완만한 흐름이고 이 완만한 흐름들이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살짝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지받고 다시 천천히 올라가는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요. 여기 아마존도.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만약 나온다면 현재 이 가격대 7,000달러 이하 7,000에서 한 6,000달러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폭을 한 번 더 살짝 깨준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오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을 또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패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통제되지 않는, 그러니까 전망하지 못하고 변동성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과거의 패턴들, 다양한 다른 투자처의 패턴들을 또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예측하고 그 대처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하락 원인이 되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트러스트 노드에 따르면 이론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하루 평균 144개의 블록이 생성되지만 올 들어 하루 평균 147.64개의 블록이 생성됐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50개의 비트코인이 더 채굴되는 것으로 1년 기준으로 약 1만
8,250개의 비트코인이 예상보다 더 많이 시장에 풀렸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제 BTC.com의 데이터에 따르면 365일 실제로 생성된 블록은 53,889개로 예상치인 52,560개를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채굴량이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 50개의 비트코인이 더 채굴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그 채굴 기계 때문이죠. 채굴기들을 이제 에이직으로 해서 채굴 업체들이 이제 개발을 했고 채굴 속도를 높이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으로써 채굴량이 많아지게 됐고 아마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대부분의 채굴 보상이 4대 채굴 풀에 돌아갔다고 하고 있고요. 이 채굴 업체들이 대부분 그걸 주도하고 있죠. 그 비트메인 같은 그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이제 채굴량을 늘려나가고 그 채굴한 것들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명확하게 좀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채굴량이 늘어났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어차피 조삼모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정확한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채굴량을 단기적으로 빨리 하더라도 어차피 한계에 빨리 더 다다를 뿐이지 그 비트코인의 양 전체가 늘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정된 자원으로서 사용된다면 지금 빨리 캐서 나중에 조금 캐는 거나 나중에 더 많이 캐는 거나 결국에는 조삼모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변동성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태국 수출기업 부가세 사기 방지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국 재무부 산하 소비세국이 블록체인 도입 흐름에 합류를 했다는 건데요. 태국 소비세국은 석유 수출기업 관련 세금 및 부가가치세 사기 방지를 위해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 국영은행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뭐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이나 이제 사기를 방지하는 부분들 많은 효과들을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곳에 뭐 물류나 이런 곳에 많이 사용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넓혀져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블록체인과 AI 기술 지원을 위해서 5,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추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거론되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4억 유로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약 5,200억 원이고요. 유럽위원회와 함께 1억 유로 규모 벤처캐피털 펀드를 출범해서 블록체인 AI 분야를 지원하는 투자 이니셔티브를 출범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3억 유로 규모의 민간 투자도 진행해서 초기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회원국의 국제은행들도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어 내년 전체 투자 총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유럽도 지금 이제 블록체인과 이 AI 인공지능 기술 지원을 위해서 지금 강력하게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 미국에서 가장 크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블록체인 분야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 1위가 미국이고요. 11억 달러, 약 1조 2,95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서유럽은 지금 7,935억 원에 투자했고요. 그리고 중국보다도 살짝 더 앞선다고 합니다. 중국은 3,755억 원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AI와 블록체인 쪽에 투자를 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뭐 투자 금액이 아마 이 나라들에 비하면 그렇게 좀 미미하긴 할 건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금 국내에서도 인공지능을 투자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 분야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죠. 물론 암호화폐 쪽은 살짝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개발을 위한 투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 볼 필요가 있고요. 긍정적으로 바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암호화폐 단속 움직임 강화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에서 중국 경찰이 그 바이낸스 상하이 사무소를 급습해서 거기를 폐쇄를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뭐 가짜 뉴스다 진짜다 뭐 지금 갑론을박을 막 하고 있는데요. 자, 그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중국 정부의 의지 같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 육성 기조는 유지하는 한편에 암호화폐 단속 움직임은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블록체인 산업 육성 분위기를 틈타서 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지금 횡행하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굉장히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걸 단속하려고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사기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CBDC를 발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 암호화폐가 먼저 이 활용이 되거나 CBDC 활용에 문제가 된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거고 폐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당연히 쉽지가 않을 거고 이 암호화폐 자체를 유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블록체인을 투자한다라는 부분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하고 조금 더 기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고 중국이 지금 만약 암호화폐를 한다면 CBDC를 중점적으로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다른 기타 암호화폐들은 배척할 가능성들이 지금으로서는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인민은행 보고서를 따르면 블록체인 기업 89%가 암호화폐 발행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블록체인 사업한다고 하면서 암호화폐를 계속 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들 자체가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도 이제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중국은 계속 단속하려고 할 것이고 이 업체들은 암호화폐를 꼭 발행을 하고 싶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딜레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중국이 지금 블록체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암호화폐를 이렇게 이제 배척하거나 그 단속을 하면서 나아가는 전략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다양성을 많이 죽이는 게 될 거고요. 실제 암호화폐 자체가 그 전 세계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걸 이제 가로막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